2011년 8월 10일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 아이치현에 있는 대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모델 에이전시에 소속된 아사히 나츠미에게 한 통의 촬영 의뢰가 들어오게 됩니다. 내용은 카이로프랙틱, 점포 개업을 기념한 얼굴에 대한 마사지용 메뉴판 촬영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자는 자택을 회사 소재지로 정한 뒤 자신이 대표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반면 소속사 입장에서도 회사의 규모와 형태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죠. 그리고 소속사는 모델 5명의 사진을 보내고 사진을 받은 의뢰자는 그중 나츠미를 지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8월 10일 오후 2시 30분 그녀는 홀로 지하철 미야역에서 의뢰자를 만나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뒤로 2번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녀를 지목했던 의뢰자는 과연 무슨 목적으로 나츠미를 만나려 했던 것일까? 사건 이전, 의뢰자는 자택에서 아이치현 태권도 협회에서 자신이 총책임자라고 소개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택 겸 도장으로 사용된 공간에는 운영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실제로 그곳을 찾는 수련생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자택 근처에서 마사지점을 운영한다는 것 역시 그곳에 사는 주민들조차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던 무직이었던 셈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의뢰자는 여러 모델 에이전시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나고야, 나가노에 있는 소속사의 모델 파견을 요청했고 때로는 14세 전후에 여자 중학생을 소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자 그는 난색한 목소리로 거부감을 표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소속사의 의뢰를 시도했지만 모델비를 후불로 지급하겠다는 조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차례의 실패 끝에 그는 나츠미가 소속된 모델 에이전시를 알게 되죠. 이번에는 카이로프랙틱, 점포 개업을 이유로 내세우며 페이스 마사지 메뉴판 촬영이라는 구체적인 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의뢰자는 자택을 회사 소재지로 둔 대표라고 설명했고 회사 규모나 외형에는 뚜렷한 이상이 없어 보였죠. 소속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모델 후보 5명의 프로필을 전달했고 의뢰자는 그중 1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그 지명된 이는 파견 전문 모델 아사히 나츠미였습니다. 그렇게 소속사는 수상한 의구심 없이 촬영 일정을 잡게 되죠. 2011년 8월 10일 오후 2시 30분 나츠미는 홀로 의뢰자가 정한 현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하철 미야역에서 의뢰인을 만난 나츠미는 사전에 촬영 장소라고 약속된 자택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나 그 장소는 촬영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성폭행할 목적으로 거짓 의뢰를 꾸며 나츠미를 자신의 자택으로 유인한 것이었죠. 자택에 도착한 직후 그는 나츠미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했고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성폭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나츠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분이 나빴던 의뢰인은 흉기를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아사히 나츠미는 목과 허리 등을 수차례 찔리게 됩니다. 결국 나츠미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고 용의자는 알몸 상태인 나츠미를 목욕 타올로 감싸게 되죠. 그 이후 자신의 차량 안으로 옮겨 조수석에 방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촬영 의뢰로 시작된 만남은 돌이킬 수 없는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의 이름은 니와 유지였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변태적인 성욕으로 지역 일대에서 악명이 높았고 그런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AV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치노미에서 풍속점을 운영하던 한 직원은 니와 유지가 AV를 10개가량을 틀어주며 여성 직원들에게 노골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풍속점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역시 그가 여성들이 명백히 거부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개인적인 교제를 집요하게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대부분의 업소에서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전해지죠.
이뿐만이 아니라 니와 유진은 이미 다수의 전과를 가진 인물이었으며 그중 성범죄 전과만 해도 2차례에 달했습니다. 1999년 7월 17일 초등학교 교장의 자택에 강도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2층에서 내려오던 교장과 아들에게 붙잡혀 현장에서 체포되게 되죠. 또한 2001년 9월 4일 중강제 성추행 혐의로 체포됩니다. 마사지 사무원 면접을 보러 왔던 20대 주부에게 눈을 가린 채 진찰대에 엎드리게 한 뒤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23일에는 공연 음란죄로 체포되었죠. 편의점에서 2명의 여성 직원에게 자신의 하반신을 노출한 사건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듬해인 2011년 7월 1일 무전취식 혐의로 다시 체포됩니다. 스낵집에서 생맥주와 안주 등 5,400엔 상당을 먹은 뒤 차에 카메라를 가지러 간다는 이유로 그대로 도주하게 되죠. 그렇게 5번째 범행을 저지른 이후 니와 유진은 나츠미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으로 옮긴 뒤 그날 밤 가족에게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행방을 감추게 되죠. 그 시간 그런 그는 나츠미를 기우현에 있는 풀숲에 유기하려 했으나 돌연 계획을 바꿔 시신을 다시 조수석에 태운 채 경찰서로 향해 결국 자수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하게 됩니다. 법정에서도 재판부는 이와 유지에 대해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피해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유인한 뒤 계획적인 성욕을 넘어 범행을 저지른 악질적인 범죄라고 판결했죠. 이에 따라 그는 살인 및 성폭행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게 되며 현재 지금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일상을 살아가던 여대생은 누군가의 왜곡된 욕망을 막아줄 장치가 없었던 그날 그 평범함조차 지켜지지 못한 이유는 끝내 무엇이었을까? 이 사건은 우발이 아닌 계획된 접근의 결과였습니다. 여러 차례 드러난 위험 신호는 제도 안에서 제지되지 않았죠. 정상적인 의뢰라는 외형은 피해자를 홀로 현장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 여대생의 일상은 안전하다는 판단 속에서 무너지게 된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그 여름의 끝자락에서 그 만남이 되돌아올 수 없는 비극이 될 거라는 사실을 신이 아닌 이상 과연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기묘한 사건을 기록하는 키묘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